네, 잘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고등학교는 이제 그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 적용반 이제 1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아니고, 자, 약간 이제 총론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나눠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지도서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랑 지도서 내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면 이제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로 이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교과서 지도서를 보시면 이 총론 내용이 꼭 실려 있는데 이제 부피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요거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고등학교 수학 과목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지도서로 이제 확실하게 할 내용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까지 요렇게까지는 이제 지도서로 확실하게 이제 해보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도서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기본수학 1, 2는 어차피 공통수학 1, 2에 포함이 돼 있고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거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요. 미적분원과 확률과 통계,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계정을 기반으로 한 프린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하고 기하도 이제 살짝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부터는 이게 임용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미적분 2하고 기하도 빼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적분 2는 우리가 이제 수교재에 좀 많이 막 수열의 극한이라든가 뭐 구분구조법이라든가 뭐 어쨌든 나올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해볼만 하고요. 기하는 거의 이제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한 2, 30분 정도에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기하는 뭐 내용도 많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교과서 내부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제가 동그라미 친 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번에는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대수, 이렇게까지는 교과서 내용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공통수학 1, 2 총론에 대한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밑줄 친 거 중심으로 좀 볼라 그래요. 내용 체계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수학의 내용의 본질 또는 가치를 보여주며 학생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향한 깊이 있는 학습을 이제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오늘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오늘은 아마 이거 공통수학 1은 다 끝날 것 같고요. 오늘 공통수학 1은 다 하고 공통수학 2는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도서에 그 부분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체계에서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범주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물어보면, 자, 지식이해 범주는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영역명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정 기능 범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 범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 가치 태도하고 과정 기능은 딱 보면 내용 그대로의 설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할 때 5가지 교과 역량, 우리가 교과 역량 5가지가 있죠. 수학 교과 역량. 발현되는 사고, 과정이나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가치 태도는 진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공통수학 1. 여기 보면 그 성격 및 목표는 공통수학 1, 2 다 공통으로 이제 다 같이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중학교는 변화와 관계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이런 뭐 얘기 안 하고요. 막 변화와 관계 영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는 것이고요. 공통수학 2 그렇습니다. 자, 목표. 자,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오전반에서도 2022 개정 이제 그 수학과 교육과정의 어떤 목표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여기 보면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 그래서 가치 인식, 이제 그 다음에 가치하고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5가지 역량 나옵니다. 추론,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현상과 연결, 정보를 처리,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요 5가지 역량이 있어요.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합니다. 구체적인 건 여기 아래에 나와 있죠. 이렇게 1, 2, 3, 4,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문제 해결 기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일단 이게 굳이 표현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 암기를 못했으면 페이지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문제 해결 기억, 뭐 이렇게 뭐 추론, 역량, 뭐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를 보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안도 첫 번째 설명식 교수부터 이렇게 놀이미 게임 학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평가의 방향 중에서는 가는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학생의 입장에서는 주도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개선을 돕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부터 여기 자까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방법. 자, 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필 평가가 있고요. 프로젝트 평가가 있고 이런 어떤 평가 유형들은 신논2 할 때 자세하게 했으니까 어떤 평가들이 있는지만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구술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교과서 5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그래도 한번 교과서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서. 자,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보면 제가 조금 이제 만약에 혹시 이걸로 이제 보신다면 제가 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용량을 좀 줄였어요. 여기 보면은 총론에 보면 2022 개정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 중에 프린트로 다 옮겨놨을 뿐입니다. 프린트로 옮겨놨고요. 이거를 뭐 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막 이걸 다 일일이 다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고요. 강론을 보시면 6개의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론은 뭐 당연히 안 뺐습니다. 그래서 이건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강론을 보시면 아까 57페이지를 얘기했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책이 아까 핵심 아이디어를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식에 대한 사칙, 연산과 인수분해는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돼서 여기서도 확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중학교에서 했던 거를 확장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식 이해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기능 가치 태도까지 다 외우기에는 조금 뭐 그런 것 같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취기준 적용 사항에서 조금 볼만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프린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된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지도서에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요. 복잡한 인수분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로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요거를 프린트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볼게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면 요거 복잡한 인수분해 문제는 조금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3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여 인수분해하는 경우 요 케이스로 거의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이거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는 복잡하지만 결국은 뭐 B 플러스 C, 뭐 A 마이너스 C,
뭐 C-B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복잡하지만 뭐 이렇게 뭐 A 제곱 뭐 B 플러스 C A 제곱 그다음에 B 플러스 C 뭐 B 마이너스 C 뭐 느낌 아시죠? 그다음에 A 그다음에 BC B 플러스 C 그래요.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럼 이거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겠네요. 요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요거 하나 기억을 해뒀다가 이거 그냥 전개하면 답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이거 내림차순으로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여기 좀 복잡한 거예요. 막 n차당식 이용해서 하는 문제인데 요건 나중에 미분을 통해서 해야 좀 쉬운 문제거든요. 미분을 통해서. 그래서 양변 미분해가지고 또 3 대입해서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얘는 좀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프린트는 이제 중간중간 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에는 단원의 지도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의 유의점,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 단원의 지도 목표하고 유의점은 웬만하면 뭐 여기서는 안 할 것 같고 왜냐면은 앞에 성취기준 해설하고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큰 틀로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웬만하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단원의 이론적 배경은 필요한 건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군 이런 거는 수학교육론에서 할 필요가 없겠죠. 통과. 그래서 군 한 채는 통과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현대대사 할 때 잘 하시고요. 이거는 수학교육론에서는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는 한번 볼게요. 이거 단원의 지도 계획이 있고요. 62페이지 보면 여기 차시별 수업 지도안이 있잖아요. 이거는 1차 때는 안 할 거예요. 요건 1차 때 안 할 건데 제가 이건 넣어놓은 이유가 당연히 2차 준비 도움 되시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 통과해요. 그럼 다 통과하면 몇 페이지가 되느냐? 84페이지.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84페이지. 여기 고등학교 지도서는 중학교와 다르게 막 세밀한 것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딱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내용 보시고 당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당연히 모르시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85페이지 넘어가고 86페이지 넘어가면 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쭉 넘어갔어요. 벌써 87페이지인데 뭐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여기 보면 지도 TV 보시면 아까 다항식의 곱셈은 우리 이거 성취기준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 여기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항상 토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88페이지. 특별한 꼴의 다항식의 곱셈은 다항식의 곱셈의 성질과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얘를 보시면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곧바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2항을 전개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하나로 묶어요. A 플러스 B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지도하는 게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에서는 2개 항을 굳이 얘를 네모로 치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처럼 교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성취기준 해설이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려면 무조건 요거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쪼개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뭐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이거를 배웠잖아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배웠으니까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A하고 B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전개를 할 때 잘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그 임용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 7페이지. 딱 이게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가는 문제로 나왔고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질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딱 이제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 발달 수준인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잘 모르니까 교사의 비계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여기서 답을 내주면 안 돼요.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빈칸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를 교사의 피드백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 당식의 곱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만약에 가로로 한다면 이 부분으로 교사가 발문을 해주고 그럼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비계 설정은 직접적인 발문, 즉 토파즈 효과가 일어나게끔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학생이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하고 똑같죠?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되네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 처음에는 기억을 알고 있었는데 비계 설정을 통해서 니은을 완전히 자기 것화했죠. 그렇게 실질적 발달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항식 곱셈을 이렇게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계속 보면 그 88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임용 기출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넘어가면 자, 이게 넘어가면 뭐 곱셈 공식이고 그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이제 조리제법에 대한 것이겠죠. 그 부분을 할 거예요. 91페이지. 91페이지 이제 조리제법을 배우고 이제 자, 여기서 조리제법을 배우죠. 하는 방법 넘어가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조리제법에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는 5개념이 이거예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인데 이거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리제법을 하는 방법은 무조건 1창의 개수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나눌 때 항상 답이 틀려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나눌 때 조리제법을 쓰면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나머지가 3이고 몫이 2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몫은 x제곱 더하기 2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조리제법을 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래야 실제로 우린 근데 2x-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2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런 걸 전형적인 보기라고 하죠. 이런 전형적인 보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ax 더하기 b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자, 조리제법을 썼을 때 비교할 게 뭐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고 몫은 어떻게 됩니까? 1창의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x 더하기 b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ax b로 나누면 a분의 1 qx가 몫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r로 서로 같다는 걸 이렇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조리제법 관련해서 나눗셈 관련해서 좀 틀리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두 번째 것도 보면 이것도 굉장히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우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x 더하기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네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그러면 이 두 개 바꿔도 되니까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이겠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연이의 말이 틀렸죠. 왜냐하면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즉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서연이가 했을 때는 우리가 나누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오개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용어도 잘 써야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용어도 의외로 막상 내가 이걸 보면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이거 어떤 용어로 써야 될까?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써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92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자, 그다음 뒤로 가면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는 뭐 웬만하면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한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인데 이것까지는 임용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조립제법이나 뭐 정석적인 방법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95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두 등식의 차이점을 말해 보는데 항등식에 대해서 얘가 이제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항등식이잖아요. 차이점을 보면 등식 가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왜 분석적 사고를 무조건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참이라고 가정하고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분석적 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차이점이죠. 유사한 점은 뭐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미지수 x를 사용한 등식이라는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8페이지에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 적어놨으니까 요거 통합적 조정의 원리로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통합적 조정의 원리.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 조정의 원리 특별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새로운 학습 내용과 예를 들어 항등식을 새롭게 이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뭐 배웠어요? 방정식을 배웠죠. 그러면 새로운 학습 내용이 항등식이고 이미 학습된 내용은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항등식과 방정식의 유사성과 차이점. 이게 뭘까요? 유사성은 x를 사용한 등식이라는 유사성이 있고요. 차이점은 밑에 잘 나와 있죠. 분명하게 하여 항등식이 인지구조 내에서 의식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게 딱 그냥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른 설명이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출제한다 하더라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다룰 때 방정식의 성질을 갖고 와서 서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수업을 하기에 좋은 주제죠. 그래서 통합적 조정의 원리. 자, 그렇고요. 나머지 뭐 우리 미정계수법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못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통과. 자, 97페이지는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인데 요거는 그 스캠프의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저도 수업을 할 때 딱 이런 케이스를 많이 겪었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한다. 그럼 학생들 바로 뭐 하는지 알아요? 3 넣어요. 그냥 3 넣어요. 그러면 3 넣었으니까 15가 답이에요. 왜 3 넣으면 나머지가 15야? 설명 못합니다. 자, 도구적 이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때 이거 관계적 이해로 지도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자, 어떻게 서술하겠습니까? 갑자기 나오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막상 또 쓰라고 하면 또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나눗셈의 형태로 적고 알파를 대입했을 때 다 지워지니까 나머지가 바로 p 알파로 나오니까 그렇다. 요거를 한 2점 정도로 나오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계적 이해. 이거 도구적 이해 진짜 많이 해요. 이거 딱 보면 그냥 자동이에요. 3 넣고 그냥 마이너스 1 넣고 답 다 구해요.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히 다음 페이지 98페이지는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페이지. 9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활용. 즉 복잡하고 큰 수의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와, 이거 보시면 366의 10제곱을 나눴을 때 나머지 굉장히 끔찍할 수 있죠. 이거를 적절하게 치환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문제 해결로 나왔어요. 문제 해결로 나왔는데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교사가 발문할 것이냐. 바로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미지수로 나가지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하는 건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최소한 뭐 이 부분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366을 x로 치환해서 뭐 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366하고 365가 좀 비슷한 숫자니까 뭐 미지수로 놓고 풀어봐라 이런 정도의 어떤 피드백과 답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이런 형태가 나온 적 있죠. 문제 해결 과정 쭉 나온 다음에 중간에 이제 계획 작성 단계를 빈칸으로 놓고 채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 해결 과정이 쭉 나오고 이 부분이 이렇게 뭐 빈칸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채워넣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 활용 문제. 자, 그렇고요. 뒤에 스스로 해결하기 넘어가고 인수분해 101페이지. 자, 인수분해. 자,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이 도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조립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영상적 표현으로 나타내기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요거는 보고 넘어가시고요.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 1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3페이지. 요거 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모르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건 넘어가고 요거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 프린트 8페이지하고 똑같아요. 보시면은 완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서를 눈여겨 잘 보면은 어쨌든 지도서하고 임용 이제 문제하고는 꽤 연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성립하는 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를 세 단계로 쪼갠 거예요. 요 위쪽 쪽에서 일로 놓고 아래쪽 쪽에서 일로 놓고 요거 쪽에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부피의 합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게 딱 이거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얘가 영상적 표현으로 나왔어요.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시오 할 때 얘가 이제 상징적 표현이겠죠.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근데 뭐 이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거 만약에 뒤에 수열 같은 걸로 교구 설명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겠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도 얘는 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8페이지에 도형을 이용한 인수분해 있잖아요. 딱 기출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뭐 물론 뭐 포인트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좀 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뭐 기출 해설반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 나온 게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이 나왔고요. 수업 내용에 중점을 두고 예상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사고 실험인데 수업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학자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는 까발리에리를 활용해서 적었습니다.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까발리에리나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하면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단원 마무리.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단원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초반 부분은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고 복소수는 좀 중요하죠. 111페이지로 갈 거예요.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일단 요거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보이시죠? 그거 중간쯤에 있죠? 그거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식 부력의 원리는 어떤 대수적 또는 기하적 구조를 확장할 때에는 항상 기존의 책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확장. 이게 형식 부력의 원리의 핵심인데 복소수 사칙 계산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여기 보시면 그
맨 마지막에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판별식을 활용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방부등식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딱 이겁니다. 요게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근의 분리 문제라고 명칭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근의 분리 문제.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는 이제 좀 까다로워서 활용하는 문제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식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부등식의 복잡한 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y, x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어떤 걸 다루지 않는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건 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요게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 짝수 판별식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제곱 마이너스 AB, BC, C 보시면 알겠지만 얘 인수분해 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정도에 다루지 않는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지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계속 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이거는 핵심 아이디어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지시기에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차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 범위의 상상 근을 갖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여기 다항 방정식의 해라고 요게 있어요. 자, 이건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주어졌을 때 다항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해를 갖는다. 이거를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한다.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도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 얘기 안 하면 섭섭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복소수해를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해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성취기준 해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의 상상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적어도 이제 근을 갖는다는 걸 이해하게 한다. 이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 당연히 교수학적 변화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다룬다 그랬으니까 이거가 배제되는 상황이 이게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있어요.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다루는데 그냥 대충 적을게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EIX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이게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틀린 건데 이게 그래서 판별식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다루는 거는 얘가 판별식 때문에 그래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때문에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되면 판별식의 규칙이 깨집니다. 원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거든요. 근데 허수면 그 필요충분 조건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문제를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허수로 나왔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계정에서 좀 추가된 내용인데 복소수의 성질과 사칙 연산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실수의 성질과 사칙 연산과 연계하여 이해하게 하고 이게 연계하다 확장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확장이 맞죠. 수의 체계가 확장이 됐으니까 형식 부력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가 단원의 이론적 배경 봤는데 별로 볼 건 없고, 뭐 이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뭐 가우스가 최초로 증명을 했다. 뭐 혹시 이제 그 뭐 아까처럼 사고 실험인데 뭐 수업 내용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뭐 가우스 얘기를 역사 발생적 원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는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차이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하고 아까 성취 기준 해설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여기는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차이점, 이게 다르게 적어야 되겠죠? 그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다루죠. 약간 이런 것도 내볼 법할 것 같아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이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러면 개수는 실수인 경우로 바꿔서 다루고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 갖는다는 건 2차 방정식에 국한해서 다루죠.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의 상상, 근을 갖는다. 이렇게 지도한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항 방정식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플러스 2차 방정식. 어쨌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서 나중에 적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위에 안 했네요. 위에 이게 그냥 땡 까먹을 뻔했는데, 요 복소수의 탄생은 그래도 조금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우리가 수체계를 확장하잖아요. 이때 피타고라스 학파가 자연수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를 발견했고요. 실수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리수의 문을 열었죠. 그다음, 그럼 이제 복소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중간중간 과정이 있는데 핵심만 보죠. 자, 여기 카르다노가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표한 시기에 허수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겨났는데 음수의 제곱근을 허용하면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의 해법을 본벨리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최초로 소개했지만 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음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았던 개념이다. 일단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면 114페이지 단원의 어떤 지도가 있고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자, 수업 지도안은 나중에 2차 때 많이 보시고요. 지금은 132페이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복소수의 뜻과 연산. 자, 일단 목표는 일단 2단원씩 하고 끊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해요. 자, 복소수의 뜻과 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x제곱이 1이 x제곱은 1이라는 건 풀마 1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거예요. i제곱은 1과 같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수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음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x 더하기 a는 0 해서 이제 a가 자연수일 때 이제 마이너스 a로 도입을 했잖아요. 이때 허수 단위를 도입을 하는 방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고 결국 어떻게 도입한다? 이거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생각하고 이를 기호 i로 나타내기로 한다. 즉 i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는 만약에 음수 파트에서 2019학년도에 기출이 나왔었잖아요. x 더하기 a가 0이 되는 그 해를 마이너스 a라고 한다. 복소수 파트에서 똑같이 나오면 이 부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는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i가 0이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아니까 i가 0보다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제곱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i는 제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모순이고요. 역시 i가 0보다 작다고 해도 모순. 즉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i는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칙연산.
여기서 형식부력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설명을 볼게요. 134페이지.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근호가 있는 실수의 덧셈과 뺄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즉 여기서 형식부력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모아서 계산하는데 옆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추가 적용되었다고 봐도 맞고요, 형식부력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봐도 맞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마디로 실수에서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하는 게 다 됐잖아요. 근데 복소수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인정되었던 것처럼 여기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모순이 없이 잘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형식부력의 원리가 적용된 거고요. 뒤에 보면 곱셈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보시면 복소수의 곱셈은 근호가 있는 실수에서의 곱셈과 같이 똑같죠?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고요, i제곱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딱 이거 보면 복소수의 곱셈은 결과를 공식처럼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 자 암기하는 사람들 있죠? 도구적 이해, 뭐 도구적 이해라든가, 만약에 교사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형식적 고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개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이거 외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도구적 이해나 형식적 고착이 아니라 이렇게 잘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나눗셈도 역시 실수에서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 분모의 근호가 있는 실수에서 분모를 유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러면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단 이거 학생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C 더하기 DI, C 마이너스 DI 그냥 합차 공식처럼 생각해서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추나 형식부력의 원리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잘 정의가 돼야 돼요. 모순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뒤에 있을 바로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136페이지. 이게 모순이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라 한다 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B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유추나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라 전개를 할 때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 11페이지에 유추의 한계 이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린트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두 개, 얘는 뭐 솔직히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얘 혹시 까먹으시면 안 되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보고 앞에 나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137페이지 이렇게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이거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6 나누기는 루트 3i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추의 한계의 부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번 문제 진짜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진이와 수빈이의 풀이. 결론은 뭡니까? 둘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9페이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거 그 오전반에도 이 피코기 형식부력의 원리가 나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요게 딱 피코기 형식부력의 원리가 적용되기 너무 좋은 부분이라 요걸 잘, 이게 또 교과서를 직접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 그는 실수의 범위에서 구했어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했습니다. 자, 프린트 11페이지에 피코기 형식부력의 원리 실어놨거든요.
자, 이게 산술대수예요. 산술대수. 11페이지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산술대수는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만 이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요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의 공식도 중학교 3학년에서는 판별식이 0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확장.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얘를 허수라는 거, 얘가 실수고 얘가 허수라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갖는다는 게 딱 우리 성취기준 해설에 있는 내용을 만족하는 거죠. 자, 얘가 성취기준 해설입니다. 이거를 딱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개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실수 범위에서 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소수 범위에서는 반드시 근을 갖는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중학교 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중학교는 단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이거다. 이게 있었죠. 요게 파란색이 빠졌어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얘가 뭐예요? 기호대수죠.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이거 나오면 그대로 그냥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 그냥 쓰시면 돼요. 원래 이게 중학교 때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그냥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제한된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피콕은 산술대수 법칙이 기호대수로 확장되는 거를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불렀다. 이거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불역의 원리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확장이 들어간다. 이거 프린트 12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잘못했고요. 자, 12페이지 2024학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나왔어요. 프로이덴탈은 이를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불역의 원리로 확장합니다. 항상 형식 불역의 원리에는 확장이 들어가요.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도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확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x 나누기 2도 이거 귀납적 외사법을 할 때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거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반직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됨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건 이전 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요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이건 뭐 그냥 답은 뭐 안 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범답안까지는 안 했고 이렇게 형식 불역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항상 확장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적용하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140, 141 넘어가고요. 143 뭐 중요한 부분만. 자, 그 다음 근각계수의 관계를 합니다. 그 다음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해요. 그렇게 한대요. 뭐 이거 모르시지 않죠? 넘어갈게요. 통과.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는 요거 하나 좀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145페이지 맨 아래. 자, 보시면 계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니까 답이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있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47페이지 저거 나왔어요. 147페이지 문제 해결 기억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해결 기억. 자, 문제 해결 기억 한번 거의 뭐 맨 앞에 있죠?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 3페이지 맨 위에 있고요. 문제 해결 기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문제죠.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를 제시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즉 보면은 학생들이 이전의 지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답은 아니죠. 답은 하나인데 다양한 방법. 지금 대입해서 하는 것도 다 학생이 할 수 있고요. 완전 제곱식은 실수꼴로 변형하는 것도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근각의 수관계도 최근에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가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탐구 문제를 학생이 한다면 문제 해결 디귿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해결 역량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이 뭡니까?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주어진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죠. 어쨌든 최근에 문제 해결에서 이명에 또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은 교사가 제시를 해야 되고요. 디귿은 학생이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럼 이제 뒤로 쭉쭉 가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오는데 153페이지 이렇게 펼쳐 놓고 한 타임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